대한변협의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의 네거티브 양상이 점점 과열되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체불명 사설업체 여론조사로 외부 개입 논란까지 일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후보들의 막판 선거 전략과 핵심 공약들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법률방송이 이곳 여성변호사회에 지난해 취임한 김학자 회장을 만나 차기 변협 회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로포커스에서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경선이 시작된 이후 약 한 달간 선거 진행 상황, 후보와의 특별대담 등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엔 사전투표, 16일 본투표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드디어 변협을 이끌 새로운 인물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 속 후보자들의 막판 전략은 어떤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투표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 간 그야말로 혼탁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특정 사설 플랫폼이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는 등 이례적인 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의 네거티브 양상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편가르기라며 특정 지지 세력을 위한 협회장이 당선된다면 내부의 분열은 물론 직역 침탈이라는 외부 공세에 원팀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선거 전에 새 후보 캠프 관계자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막판 공약 홍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때문에 이제 정작 중요한 그 정책과 공약이 많이 소개가 안 됐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유권자인 변호사님들한테 그 후보님의 정책하고 공약을 주로 소개해 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요. 근거 없는 흑색 선전 이런 데에 관해서는 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이제부터는 저희 후보만의 장점과 공약을 더 알리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설 업체의 어떤 여론조사 개입까지 굉장히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SNS 활동이라든가 온라인 활동으로 홍보를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직역수호, 법률시장 확대, 사설 플랫폼 문제 해결 등입니다. 기호 1번 김영훈 후보자 측은 회원들과의 단결을 통해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조 시장이 사설 플랫폼에 종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가름이 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조 시장을 마지막으로 좀 지킨다는 일념으로 사활을 걸고 저희는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법률보험 활성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는 사설 플랫폼에는 반대하지만 변호사 징계에 관해서 비판의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 집행부가 이 플랫폼을 막겠다면서 회원을 징계를 하고 또 플랫폼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서 스스로 수임을 하고 또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비정상들을 그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알리는 데 지금까지 좀 주력을 해왔는데요.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사법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박종훈 후보자는 사설 플랫폼 척결과 더불어 변호사 3권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생존권, 생명 안전권, 그리고 변호사 빈의권 보장이라는
변호사 3권 보장과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그게 결국 변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하에 최선을 다해서 박 후보자는 입법지원센터 설립, 공익변호사제도 통합관리, 여성 청년 변호사위원 우선 추천 등 다양한 투표층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듯 다른 공약 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지난 51대 선거 때 도입된 모바일 투표가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법률방송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란다 코너. 이번엔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말하는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김혜인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1991년 설립 이래 여성과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과 여성 변호사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여성변호사 회장은 약 10년간 검찰 생활을 하다 지난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하며 동시에 여성변호사회에 몸담았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주변에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아 함께 헌신하고 싶었다며 여성변회와 함께하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한 10% 정도는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고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변호사회도 거기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김 회장이 주목하는 사회적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아이 젖병 속 담배꽁초를 넣은 담뱃값 포장지 그림입니다. 여성변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가정에서 이루어져 있고 은폐되기 되게 쉽거든요. 은폐되고 지속적이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너무 저는 화가 났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성변호사회가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김 회장은 먼저 고질적 문제인 출산을 비롯한 직장 내 차별, 경력 단절 등을 꼽으며 여성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로서 가지 않고 변호사로서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돌을 놔주실지, 징검다리를 놔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변호사회가 생각하는 차기 변협회장과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김 회장은 인식 변화를 꼽았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이 사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받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균일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변협 차원의 엄마 변호사, 아빠 변호사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운동을 요청했습니다. 남성 육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직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은 사실 여성 전체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 힘들어져. 그러면 가정이 힘들잖아요. 결코 직장도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 변호사들이 집행부에 더 많이 포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이 말하는 차기 변협회장의 덕목은 동행,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이걸 할 수 있는 따뜻함과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변협의 집행부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따라갈 수 없고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김 회장. 협회장 당선 후엔 이 같은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선거 얘기입니다. 2023년 개민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변의 회장 선거로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선거가 막바지에 치닫자 국내 지방 변호사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막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일단 서울변의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변호사는 총 2명으로 윤성철 변호사와 김정욱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0일 후보 등록이 끝나고 기호 추첨이 진행됐는데 기호 1번엔 윤성철 후보자, 기호 2번엔 김정욱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는 법조 22년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법조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서울 변회장으로서 회원분들을 모시는 데 전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기호 2번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서울 변회장으로서 성과에 대해 많은 회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며 앞으로 2년간 회원분들을 위해 하고 싶었던 더 많은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도 정해졌으니 후보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모든 회원에게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방화세는 당겨졌고 출사표를 예고한 후보들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는 지난 94대, 96대 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성남 성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변호사는 서울변의 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창립 7주년을 맞은 변호사들의 지식 공유 모임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로스쿨 출신 최초 서울변회장 선거에 도전해 단박에 수장 자리를 거머쥐었던 김정욱 후보자. 그의 연임 도전이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공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 협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울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일단 향후 판세에 대해 직전까지 회장을 지낸 김정욱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어 우세하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2번의 선거를 통해 와신상담하며 준비를 해온 윤성철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치고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 후보자들 간 공약을 들을 수 있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며 27일 조기 투표를 거쳐 본투표는 이달 말 30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빌라왕 사태로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 깡통 전세, 사기 전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먼저 세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이 수백 채 이상의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 소위 이걸 빌라왕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를 하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먼저 제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인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줬고 명의상으로만 수백 채 이상의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을 저희가 속칭 이제 빌라왕이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빌라왕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이용해서 수백 채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어느 한 사람이 즉 명의자가 보유하도록 해놓고 그 빌라 명의자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대규모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게 범죄수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범죄수법에 따라 뭐 차이가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십 채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을 범죄 집단이 뭐 신축하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등으로 취득합니다. 보통 좀 신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증금으로 이제 세입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물 소유자는 높은 보증금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뀝니다. 뭐 자력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건물 명의만 취득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왕이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빌라왕 중에서는 이제 뭐 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빌라왕은 자력이 없어 뭐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한다 할지라도 보증금에 못 미치는 금액만으로 이제 경락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깡통 전세를 기획한 자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제 나누어 갔습니다. 결국 이제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이 세입자의 이제 전세 보증금을 떼먹으면서 브로커 공인중개사에게 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빌라왕에게도 명의되어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주된 범죄 집단이 가져가는 그런 범행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 수법 같은데요. 이거 규모가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이거 규모는 좀 어떻게 된 거죠, 정확히? 네, 저희가 뭐 빌라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여러 명의 사건이 좀 있는 거고 저희가 그 대략적으로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몇몇 대표적인 빌라 왕 사건만 하더라도 빌라 오피스텔 등이 약 한 6,300여 채. 그 이로 인해서 미반환되는 보증금의 금액만 하더라도 815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전세를 들어가기 전에 주변 시세 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들이 범죄 행위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입니다. 이들이 이제 잠재적 피해자로 기획한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하는 20에서 30대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와는 달리 이제 시세 확인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건물마다 뭐 위치나 컨디션이나 뭐 조건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렵고 또 이제 비교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한참 바쁜 20에서 30대 분들이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고 발생 시 좀 대응률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자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자, 이게 특히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정부에서 마련했던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 이것도 이걸로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려면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되고 그 해당 시세 대비 보증금의 적석성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리스크를 환정을 해서 보증료율을 산정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 제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정확한 시세 산출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이제 공인중개사나 브로커들이 좀 높은 수수료를 노리고서 보증금을 또 높게 하고 또 이래서 중개를 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아직 좀 자력이나 뭐 사회생활 경험이 모두 많지 않았던 20, 30대가 주된 타겟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네, 그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보증금이 건물 매매 가격과 비슷해서 위험한데 괜찮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가져도 옆에서 이제 브로커 이외에 다른 뭐 공인중개사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다 이거 괜찮다, 뭐 이게 어느 정도 보증보험이 발급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게다가 또 여기서 아직 주변 시세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동산 시세가 얼마더라 하는 그들의 얘기만 좀 믿다 보는 거니까 이 부동산은 그보다 신축이라고 해서 더 괜찮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지키면서 그냥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는 지금 이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자금 사기 피해자들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빌라왕이 사망하고 근데 그 유족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은 돈을 받기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도 이제 사망한 사람을 이제 뭐 소환해가지고 뭐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도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빌라왕의 사망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또 다시 한번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다수주택이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죠. 위치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고, 그럼 경락대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좀 대책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외국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우선 이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같은 전세 제도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제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탁회사 등을 통해서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6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 그리고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부담, 내 집 마련이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펀드에 돈을 넣고 이제 펀드에서 이제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을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지급해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그 월세를 제공하는 뭐 이러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과 보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제 전세금을 나중에 좀 펀드로부터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임대 관리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전문적인 사업자가 이제 임대차를 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가 가입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업자가 다루는 물건이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이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좀 걱정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좀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 지원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이른바 이제 빌라왕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신속한 이제 보증보험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대규모 보증금 사기 사건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배수도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 이와 같은 이제 전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임대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 임차인들이 이제 펀드 계좌에 이제 돈을 지급을 하고, 펀드가 운용한 뒤 이제 그 수익은 이제 임대인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금은 이제 그 임차인한테 이제 되돌려주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사업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좀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초반 후보 간 고소고발전에 이어 정체불명 사설 온라인 플랫폼의 여론조사로 인한 논란까지 법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임기 2년간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 및 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와 감독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협회장은 이번 임기 중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등 주요 고위직 인사교체의 캐스팅 보터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큰 자리인 만큼 변호사 3만여 명의 권리를 지켜야 할 단체회장을 뽑는 선거 본연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으면 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